현대인의 식습관이 불러온 수많은 질병들. 위식도 역류증. 당신은 과연 안전하십니까? 내 키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풍요로운 먹을거리 속에 성장 발육 장애. 콜레스테롤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전혀 먹지를 않았어요. 좋은 것만 가려 먹어도 크지 않는 아이들. 한 끼를 사서 먹는데 저는 한 끼가 싱거운 거예요. 이게 항상 지금 당신의 뼈가 무너지고 있다. 이 커피라든지 이 콜라 같은 제재들이 칼슘 흡수를 차단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잘 오게 되는 거예요. 밥상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가정의 달 특별기획 제1부 수상한 현대병 수상한 밥상.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생로병사의 비밀 진행을 맡은 최동석입니다. 국민 건강에 꼭 필요한 의학 정보를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웰빙을 책임지는 건강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임금의 건강을 돌보는 어이였던 전순이가 세조의 명을 받아서 편찬한 바로 이 책. 식료찬요란 책입니다. 이 책은 당시 백성들의 살림 교양서였다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쉽게 말해서 식이요법서입니다. 기침이나 천식이 있을 땐 잉어 한 마리를 회로 만들어서 생강과 식초를 넣어 먹어라. 체했을 때는 홍합을 삶아서 그 즙을 먹어라 등 병이 났을 때 음식으로서 치료하는 방법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잉어회와 홍합탕이 맛있어 보이는데요. 맛도 있지만 약으로도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즉 음식을 약으로 쓰는 방법을 기록한 것이죠. 책 서문에서도 어이 전순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음식이 으뜸이고 약이 그 다음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큰 의미를 시사합니다. 의사들은 인류가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먹었던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시대인데요. 그런데 이런 풍요로운 먹을거리는 암, 비만 등 새로운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약이 아닌 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밥상 어떻게 꾸리는 것이 현명할까요? 자기야 늦었어 빨리 식사해야지. 못 먹고 가야겠는데. 아침도 그런 채 출근길에 나서는 직장인 김웅태 씨. 보통 이렇게 아침을 걸으시나요? 네, 대부분 아침에 일찍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아침 못 먹고 또 저녁에 늦게 자고 그러면 아침에 피곤하니까 늦게 일어나고 하게 되면 아침을 못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의 하루 시작은 언제나 분주하다. 출근 후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느라 바쁜 김웅태 씨. 아침 식사 대신 커피 한 잔으로 빈속을 달랜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최근엔 가슴 통증까지 생겼다는데, 하지만 여전히 밥 한 끼 챙겨 먹기 힘든 상황. 지금 점심시간이 네. 꽤 지난 것 같은데 예. 식사는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외근이 많다 보니까 식사를 놓칠 때가 많아요. 지금 다음 회의는 4시니까 한 2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 김웅태 씨가 향한 곳은 바로 중국 요리 전문점이다.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을 만큼 회사 일에 바쁘다 보니 빨리 먹을 수 있는 자장면이 가장 좋다는 김웅태 씨. 빈속에 먹는 식사. 게다가 급한 마음 때문인지 김 씨는 자장면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웠다. 지금 벌써 다 드신 건가요? 예, 다 먹었습니다. 좀 식사 시간이 네. 짧은 것 같은데요. 뭐 보통 사람도 이 정도 먹지 않습니까?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보통 어떤 메뉴를 점심에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점심에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먹을 수 있는 것들, 뭐 짜장면 주로 먹는 것 같아요.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오후에도 계속되는 회의에 바쁜 김웅태 씨. 이런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것, 다름 아닌 삼겹살 회식이다. 회식 최고의 인기 메뉴인 삼겹살. 김웅태 씨 역시 삼겹살을 자주 즐기는데, 그리고 삼겹살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뭐니 해도 술이다. 자주 드시는 편이에요? 예, 뭐 저희가 업무가 좀 가중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풀려고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먹습니다. 뭐 워낙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아니면 저희 한 두세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술을 자주 먹는 편입니다. 보통 안주는 뭐 먹어요? 안주는 뭐 지금 먹는 거와 같이 삼겹살 아니면 뭐 돼지갈비라든지 곱창 그리고 가끔씩 회를 먹으러 가고는 그럽니다. 푸짐한 회식을 마친 그날 밤. 아니 오늘 회식 있으셨잖아요. 예. 또 이제 늦은 시간에 뭐 드시나요? 예, 회식을 하더라도 집에 오면 좀 속이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먹는 편입니다. 김웅태 씨가 늦은 저녁에 또다시 준비한 것은 다름 아닌 라면이다. 얘들아, 라면 먹자! 이렇게 매일 밤 아이들과 함께 야식을 즐긴다는 김웅태 씨. 그런 그에게 문제가 생긴 건 약 한 달 전쯤의 일이었다. 여느 때처럼 잠을 자던 중 갑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잠에서 깬 김웅태 씨. 곧바로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고, 괜찮아? 왜 그래? 가슴 답답해서. 급기야 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했다. 깜짝 놀랐죠. 자기 전에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새벽에 그렇게 통증도 느끼고 토하니까 이러다 우리 남편은 어떻게 되나 해서 정말 당황스럽고 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더구나 또 새벽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냥 난감할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통증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다. 검사 결과 김웅태 씨의 병은 그 이름도 생소한 위식도 역류증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상태는 중증도입니다. 매우 심한 정도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5mm가 넘는 정도의 LAD 정도에 해당되는 심한 염증. 김웅태 씨의 식도 괄약근은 늘어나 있었다. 게다가 식도 부의 염증도 선명했는데, 염증의 크기로 보아 김 씨의 경우는 이미 초기 단계를 지나 가슴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는 2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명됐다. 가슴에 통증이 있거나 만성 기침이 있게 되면 먼저 심장이나 폐에 질환이 있지 않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슴 통증이나 만성 기침 환자 중 일부 환자분들이 위 식도 역류 환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음식물을 삼키게 되면 식도와 위가 연결된 부위가 다치게 되는데, 만일 연결 부위인 하부식도 괄약근의 힘이 약해지면 음식물이 거꾸로 넘어오게 된다. 그러면서 식도 점막이 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위식도 역류증이다. 하부식도 괄약근은 특히 위산이 과다 분비될 때 늘어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서구화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내 위식도 역류증 환자 수 역시 식습관이 변화되기 시작한 9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현재는 100명 중 8명이 이 병을 앓고 있다. 김웅태 씨가 위식도 역류증에 걸린 이유도 바로 그의 식습관에서 찾을 수 있었다. 가장 문제가 된 식습관 중 하나는 바로 야식 습관이었는데, 오늘은 치킨이야. 야식의 메뉴 또한 문제가 됐다. 전부 기름진 음식이라는 사실. 저희들 생각에서라도 아침은 일찍 일어나서 아침도 드시고 가고 운동도 했으면 좋겠고, 또 점심 때는 무엇보다 점심 때 찾아서 드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